봄이 왔습니다. 인수는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봅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흰 꽃잎이 눈처럼 흩날립니다. 올해도 벚꽃은 어김없이 피었지만 인순의 마음은 겨울입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통화 목록을 확인합니다. 영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석 달째입니다. 엄마, 아직도 영자 이모랑 안 통화해? 아들 민호가 묻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돌립니다. 그냥 바빠서 그런가 보다. 거짓말입니다. 인순도 압니다. 영자도 압니다. 인순과 영자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1964년 봄이었습니다. 인순의 책가방 끈이 끊어졌을 때 영자가 자기 끈을 풀어 묶어줬습니다. 나는 손으로 들고 가면 되니까. 그날부터 둘은 친구가 됐습니다. 결혼할 때도 함께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함께였습니다. 남편을 보낼 때도 퇴직할 때도 아프고 외로울 때도 함께였습니다. 60년이 흘렀습니다. 인순에게 영자는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석 달 전 일입니다. 둘은 복지관 앞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순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요즘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더라. 걱정이야. 영자가 스마트폰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애들 사는 건 애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넌 늘 피곤한 거야.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인수는 지쳐 있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떨리던 목소리가. 영자야, 내가 지금 가벼운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넌 자식 걱정 안 해봐서 모르는 거야. 내 딸은 다 잘 됐잖아. 순간 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걱정 안 하는 줄 알아? 걱정이 되긴 뭐가 돼. 딸은 의사고 사위는 교수잖아. 인순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질투였을까요? 서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쳐서였을까요? 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순아, 나 먼저 갈게. 응, 그래.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인수는 생각했습니다. 조금 시간 두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인순이 먼저 전화할까 고민했습니다. 손가락이 영자의 번호 위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영자도 좀 이해해주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허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영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복지관에 가도 영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영자도 인순을 피해 시간을 바꿔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인순아, 요즘 영자 안 보이던데? 응, 개인 사정이 있나 봐. 거짓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오늘도 인수는 혼자 아침을 먹습니다. 민호는 벌써 출근했습니다. 요즘 민호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옵니다.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니 더 외롭습니다. 예전에는 영자와 매일 통화했습니다. 아침에 뭐 먹었는지, 오늘 날씨가 어떤지,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 이제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인수는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을 닦다가 멈춥니다. 손이 떨립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봅니다. 참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우는 건 약한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벚꽃이 집니다. 바람에 꽃잎이 떨어집니다. 아름답지만 슬픕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인수는 화들짝 놀라 달려갑니다. 혹시 영자일까요? 아닙니다. 보험 광고입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켭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옵니다.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한 배경음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갑니다. 저녁입니다.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인수는 저녁을 차립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김치, 민호가 좋아하는 반찬들입니다. 엄마, 잘 먹겠습니다. 민호가 숟가락을 듭니다. 피곤한 얼굴입니다. 인수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즘 어떠니? 힘들지 않니? 하지만 묻지 못합니다. 민호에게 더 짐이 될까봐입니다. 엄마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호가 먼저 묻습니다. 응, 괜찮아. 복지관도 다니고. 영자 이모는? 인순이 멈칫합니다. 걔도 잘 지내겠지. 민호는 더 묻지 않습니다.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호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인수는 또 혼자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 불을 끕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영자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날 카페에서 일어서던 영자의 표정, 실망과 서운함이 섞인 그 눈빛,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60년 친구인데 그 정도 말로 이렇게 멀어질 수 있나요? 영자도 나를 이해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가슴은 답답합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인수는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벚꽃은 거의 다 졌습니다. 며칠 사이 나뭇가지만 남았습니다. 봄은 이렇게 짧습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영자의 번호를 찾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떠 있습니다. 결국 전화하지 못합니다. 인수는 옷을 갈아입습니다. 복지관에 가야 합니다. 오늘도 영자를 피해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이상합니다. 60년을 함께한 친구를 피하고 있다니. 현관문을 엽니다. 복도에 나섭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인순의 심장이 뜁니다. 이번에야말로 영자일까요? 화면을 봅니다. 민호입니다. 엄마, 나야. 그래, 무슨 일이니?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칩니다. 회사가 문 닫게 됐어요. 세상이 멈춥니다. 인수는 벽에 기댑니다. 숨이 막힙니다. 민호야. 엄마, 죄송해요. 제가 민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인수는 전화를 끊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아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인순의 세계도 함께 흔들립니다. 민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입니다.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봅니다. 민호에게 몇 번이나 전화했지만 받지 않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새벽 2시입니다. 어디 있는 걸까? 불안이 밀려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창밖을 봅니다. 어둠만 가득합니다. 벚꽃은 이미 다 졌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인수는 눈을 감습니다. 민호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가방을 메고 웃던 얼굴, 중학교 때 상 받고 오던 날, 대학 합격증을 들고 기뻐하던 모습,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자책이 밀려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현관문이 열립니다. 민호입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눈이 충혈돼 있습니다. 술 냄새가 납니다.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인수는 달려가 민호를 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꼭 안고만 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다 망쳤어요. 민호가 인순의 어깨에 얼굴을 묻습니다. 남자의 몸이지만 지금은 아이처럼 작아 보입니다. 괜찮아, 괜찮단다. 인순이 등을 토닥입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민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투자금을 다 날렸어요. 은행 대출도, 보증 선것도 얼마나 되는데? 2억, 아니 3억 가까이요. 인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3억? 그 돈을 어떻게 갚습니까? 민호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인순에게도 그런 돈은 없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은 이미 민호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하죠? 민호가 고개를 든다. 눈물 범벅인 얼굴입니다. 40이 넘은 남자가 울고 있습니다. 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민호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나와도 말이 없습니다. 그냥 멍하니 벽만 봅니다. 인수는 식사를 차려도 먹지 않는 민호를 보며 속이 탑니다. 민호야, 밥이라도 먹어야지.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엄마, 제발 좀 내버려둬요. 민호가 짜증을 냅니다.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인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문이 닫힙니다. 인수는 혼자 남은 음식을 바라봅니다. 먹지도 못하고 그냥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인수는 참다 못해 민호 방문을 두드립니다. 민호야, 엄마 들어가도 되니? 대답이 없습니다. 인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 방 안이 어둡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엄마, 나 진짜 끝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니?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 같습니다. 인순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신입니까? 민호야, 엄마가 나가서 일할게. 뭐라고요? 엄마가 일해서 조금씩이라도 보탤게. 그러니까 너는 다시 힘내. 엄마, 그게 무슨... 엄마 아직 건강해. 일 못할 나이 아니야. 민호가 일어나 앉습니다. 안 돼요. 엄마가 무슨 일을 해요. 이건 제 문제예요. 내 문제가 내 문제야. 넌 내 아들이잖니. 엄마.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마. 알았지? 인순이 민호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꼭 쥡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죄송해요, 엄마. 미안해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인수는 방을 나옵니다. 문을 닫고 복도에 섭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벽에 기댑니다. 일을 해야 해. 하지만 어디서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70 넘은 노인을 쓰는 곳이 있을까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인수는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검색합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 전단지 돌리기. 시급은 10,000원 안팎입니다. 하루 4시간 일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됩니다. 3억을 갚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20년이 넘게 걸립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인수는 몇 군데 전화를 겁니다.
거기 구인 공고받는데요. 아,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이요. 아, 죄송한데 저희는 60 이하만 모집하고 있어서요. 전화가 끊깁니다. 다시 겁니다. 70이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이 힘들거든요. 또 끊깁니다. 5군데를 전화했지만 다 거절당합니다. 인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참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녁입니다. 인수는 저녁을 차립니다. 민호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 먹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떨어뜨립니다. 깨집니다. 바닥에 조각이 흩어집니다. 인수는 주저앉아 조각을 줍습니다. 손이 베입니다. 피가 납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아니, 아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납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소리 없이 웁니다. 민호가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아들은 무너졌고 친구는 떠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력한 적이 있었나요? 한참을 웁니다. 진정되고 나서 손을 씻습니다. 밴드를 붙입니다. 거울을 봅니다. 늙은 얼굴이 보입니다. 주름투성이입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영자. 문득 영자가 생각납니다. 이럴 때 영자가 있었다면 함께 울어줬을 것입니다. 위로해줬을 것입니다. 방법을 찾아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자는 없습니다. 자신이 밀어냈습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인수는 일찍 일어납니다.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직접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로는 안 되니까 얼굴을 보고 부탁해 보겠습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제일 깔끔한 옷을 입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빗습니다. 현관을 나섭니다. 동네 식당을 돌아다닙니다. 하나씩 들어가 여쭤봅니다. 혹시 일하시는 분 구하세요? 아니요, 지금은 필요 없어요. 설거지나 청소라도. 괜찮아요. 거절당합니다. 다시 다음 곳으로 갑니다. 나이가 좀 있으셔서. 저희는 젊은 사람이 필요해서요. 조금 힘든 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래도 어려울 것 같네요. 10군데를 돌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인수는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마음은 더 아픕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걸까?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습니다. 돌아봅니다. 복지관에서 본 적 있는 할머니입니다. 인순 씨 아니세요? 아, 네. 요즘 복지관에서 안 보이시던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그냥 바빠서요. 그러시구나. 근데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봅니다. 인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말하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혹시 일자리 찾으세요? 네. 아까 식당 앞에서 여쭤보시는 거 봤어요. 인순이 당황합니다. 아, 그게 복지관에서 급식 도우미 구한다던데 가보세요. 급식 도우미요? 네, 점심시간에 배식하고 설거지 돕는 일이에요. 시급은 많지 않지만 우리 같은 나이도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웃습니다. 인순의 눈이 반짝입니다. 어떻게 지원하면 되나요? 복지관 가서 말씀하시면 돼요. 담당자 이름은 할머니가 설명해 줍니다. 인수는 귀 기울여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인순이 고개를 숙입니다. 별 말씀을요. 힘내세요, 인순 씨. 할머니가 일어나 갑니다. 인수는 벤치에 앉아 생각합니다. 복지관. 그곳에는 영자도 다닙니다.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민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인수는 일어섭니다.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렵지만 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봄은 갔지만 인순의 인생에 또 다른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복지관 문을 엽니다. 익숙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인수는 일하러 온 사람입니다. 도움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오세요. 젊은 여자 직원이 웃으며 맞습니다. 이름표에 김수진이라고 써 있습니다. 급식 도우미 지원하러 왔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간단한 면접입니다. 이름, 나이, 건강 상태. 어렵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시급은 10,000원이에요. 괜찮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서서 일하셔야 해서.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인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앞치마랑 위생모는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인수는 물건을 받아듭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왠지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책임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희망 때문일까요? 첫 출근입니다. 인수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씻고 깔끔하게 옷을 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위생모를 씁니다. 낯섭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민호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엽니다. 이불을 덮어줍니다. 머리카락을 쓸어줍니다. 엄마가 힘낼게. 속삭입니다. 민호는 듣지 못합니다. 인수는 집을 나섭니다. 급식실입니다. 벌써 다른 도우미들이 와 있습니다. 3명입니다. 다들 인순과 비슷한 나이입니다. 새로 오셨어요? 저는 박순애예요. 통통한 할머니가 손을 내밉니다. 웃는 얼굴입니다. 인순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금방 배워요. 순애가 설명해 줍니다. 배식 방법, 설거지 순서, 정리 절차 하나씩 알려줍니다. 처음엔 다 어색해요.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져요. 고맙습니다. 우리 나이에 일할 때가 어디 있어요. 여기라도 있는 게 감사하죠. 순애가 웃습니다. 인순도 따라 웃습니다. 시간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식당으로 들어옵니다. 줄을 섭니다. 인수는 국자를 듭니다. 떨립니다. 첫 번째 손님에게 국을 뜹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어르신이 웃으며 받아갑니다. 다음 사람, 또 다음 사람. 국을 뜨고 밥을 담고 반찬을 놓습니다. 반복입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차오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작은 깨달음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수는 적응했습니다. 배식도 능숙해졌고 설거지도 빨라졌습니다. 다른 도우미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정리할 때입니다. 순애가 말합니다. 인순아, 일 끝나고 차 한잔 할래? 그래요. 둘은 복지관 카페로 갑니다. 커피를 주문합니다.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아. 그래요? 응, 처음엔 뭔가 힘들어 보였거든. 순애가 커피를 마십니다. 인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은 우리 다들 사연 있어. 안 물어볼게. 고마워요. 근데 일하니까 좀 괜찮아지지 않아? 네, 그래요. 인순이 창밖을 봅니다. 복지관 마당에 새꽃이 피었습니다. 철쭉입니다.
분홍색입니다. 벚꽃은 졌지만 다른 꽃이 폈습니다. 계절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수는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가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이 끝나면 작은 성취감이 있습니다. 급여를 받았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번 돈입니다. 집에 돌아와 민호에게 봉투를 내밉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번 거야. 받아. 민호가 펼쳐봅니다. 40만 원입니다. 엄마, 많지는 않아. 근데 조금씩 모으면 되지. 민호의 눈이 붉어집니다. 엄마, 제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 넌 다시 일어나야지. 엄마가 기다릴게. 민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알아. 천천히 해. 인순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날 밤 민호는 방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구직 사이트를 검색합니다. 인수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봅니다. 조금씩이지만 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2달째입니다. 인수는 이제 급식실의 중심입니다. 새로운 도우미에게 일을 가르쳐 줍니다. 어르신들도 인순을 알아봅니다. 인순 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오늘 국이 맛있네요. 작은 인사드립니다. 하지만 인순에게는 큽니다. 자존감이 돌아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입니다. 어느 날 순애가 말합니다. 인순아, 너 요즘 완전 다른 사람 같아. 그래요? 응, 처음엔 그냥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눈빛이 달라. 일하니까 좋더라고요. 맞아, 나도 그래. 집에만 있으면 우울한데 여기 오면 기분이 나아져. 둘은 웃습니다. 그때 누군가 식당으로 들어옵니다. 인순이 돌아봅니다. 심장이 멈춥니다. 영자입니다. 영자는 인순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멀리 있습니다. 줄을 서 있습니다. 인순의 손이 떨립니다. 국자를 놓칠 뻔합니다. 어떡하지? 피할 수 없습니다. 영자는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순애가 눈치챕니다. 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영자가 가까워집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3명 남았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국만 봅니다. 보이지 않으면 영자도 자신을 못 볼까요? 2명, 1명. 영자가 앞에 섭니다. 국 주세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익숙한 목소리. 인수는 국자를 듭니다. 국을 뜹니다. 그릇에 담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가 그릇을 받아갑니다. 지나갑니다. 인수는 숨을 내쉽니다. 몰랐나 봅니다. 위생모와 마스크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행일까요? 아니면 슬픈 일일까요? 그날 이후 인수는 조심합니다. 영자가 오는 시간을 파악합니다. 보통 12시 반쯤 옵니다. 그 시간에는 주방 안쪽에 있습니다.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편합니다. 왜 피하고 있는 거지? 자신에게 묻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순애가 묻습니다. 너 혹시 누구 피하는 거야? 아니에요. 거짓말. 맨날 시간 확인하고 뒤로 숨잖아. 들켰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라서요. 안 좋게 헤어진 사람? 비슷해요. 그래도 언젠가는 마주쳐야 하지 않을까? 순애가 말합니다. 인수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석 달째입니다. 민호가 면접을 받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괜찮은 곳입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붙으면 좋겠어요.
붙을 거야. 민호 잘할 수 있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일하는 거 보니까 저도 해야겠더라고요. 민호가 웃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입니다. 인순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이틀 후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입니다. 민호가 인순을 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인순도 웃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입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입니다. 일이 끝나고 인수는 복지관 마당을 걷습니다. 철쭉이 만개했습니다. 예쁩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많이 변했구나. 석 달 전에 자신을 떠올립니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벌고 있습니다. 민호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지나갑니다. 인순이 고개를 듭니다. 영자입니다. 복지관 정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혼자입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입니다. 인수는 일어서려다 멈춥니다. 아직은 아니야.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아립니다. 영자의 모습이 멀어집니다. 인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래도록. 그날 밤 인수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영자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예전 웃던 얼굴. 오늘 본 외로운 뒷모습. 영자도 힘든 걸까? 궁금합니다. 걱정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밝습니다. 인수는 눈을 감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형태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집니다. 변화의 조짐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인수는 평소처럼 복지관에 출근합니다. 급식실로 들어갑니다. 순애가 이미 와 있습니다. 인순아, 너 영자씨 알아? 심장이 철렁합니다. 왜요? 아, 그냥. 요즘 복지관에 자주 오시던데 오늘은 안 보이더라고. 그래요? 응, 항상 혼자 오시던데. 좀 외로워 보이더라. 순애가 앞치마를 두릅니다. 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영자가 외롭다고? 그럴 리 없습니다. 영자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훌륭한 딸, 의사인 딸. 하지만 혼자 다닌다는 말이 계속 맴돕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인수는 배식을 하면서도 계속 입구를 봅니다. 영자가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오지 않습니다. 다음 날도 오지 않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순애가 말합니다. 영자씨 어디 아프신가 봐. 무슨 일 있어요? 복지관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며칠째 안 보이신데. 전화해봤는데 안 받으신대. 인순의 손이 멈춥니다. 영자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불안이 밀려옵니다. 일이 끝나고 인수는 사무실로 갑니다. 수진이 있습니다. 저기 영자씨 연락 안 되나요? 아, 인순씨. 혹시 아세요?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에요. 집에도 안 계신 것 같고. 집 주소 아세요? 개인정보라서 드리긴 어렵고. 혹시 인순씨가 아시면 연락 좀 해주시겠어요? 인수는 알고 있습니다. 영자네 집.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제가 한번 가볼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인수는 영자네 아파트 앞에 섭니다. 익숙한 건물입니다. 수없이 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초인종을 누를까요? 손이 떨립니다. 만약 영자가 나를 보면 두렵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다시 누릅니다.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다. 인수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영자의 번호, 석 달 동안 누르지 못했던 번호,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습니다. 끊으려는 순간 문이 열립니다. 영자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섭니다. 영자는 야위입니다. 많이 야위입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습니다. 영자야. 인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봅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복지관에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들어와. 영자가 먼저 돌아섭니다. 인수는 따라 들어갑니다.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습니다. 거실도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영자는 깔끔한 사람입니다. 앉아. 영자가 소파를 가리킵니다. 인수는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너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무겁습니다. 인순이 먼저 입을 엽니다. 미안해, 영자야. 그때 내가 됐어. 영자가 끊습니다. 그냥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도 생각 안 하고. 인순아. 영자가 인순을 봅니다. 눈이 붉습니다. 나도 미안해. 그때 너 힘든 거 알았는데 좀 더 이해해줬어야 했는데. 영자야. 우리 60년 친구잖아. 그 정도 말로 멀어지면 안 되는 건데. 영자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인순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두 사람은 웃습니다. 소리 없이. 한참 후 진정됩니다. 인순이 묻습니다. 근데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영자가 고개를 숙입니다. 사실은 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영자는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엽니다. 지은이 이혼했어. 뭐? 남편이 바람났대. 다른 여자 만났대. 인순의 입이 벌어집니다. 지은, 영자의 딸, 의사인 딸, 교수 남편을 둔 딸. 그게 언제? 석 달 전쯤. 석 달 전. 인순과 영자가 싸운 시점입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 너랑 싸우고 창피하기도 하고. 영자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때 내가 내 딸은 다 잘됐잖아라고 했을 때 나 너무 화났어. 근데 동시에 창피했어. 영자야. 다들 우리 지은이 잘됐다고 부러워했잖아. 근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니. 말할 수가 없더라. 영자가 얼굴을 감싸줍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너한테도. 오히려 너를 피했어. 인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영자가 계속 말합니다. 지은이 지금 우울증 약 먹어. 병원도 그만뒀어. 뭐라고? 애들이 엄마 때문에 아빠가 떠났다고 생각한대. 죄책감에. 영자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흐릅니다. 나는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딸은 무너졌고 손주들은 상처받았고. 영자야.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전화하고 싶었는지 몰라. 근데 할 수가 없었어. 내가 너한테 자랑했잖아. 내 딸 잘났다고. 근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말해? 영자가 흐느낍니다. 인수는 영자를 안습니다. 꼭 안습니다. 바보야. 친구한테 무슨 창피한 게 있어. 미안해, 인순아. 그때 내가 알았으면 너를 위로해줬을 텐데.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60년 우정의 무게.
그 무거움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진정되고 나서 인순이 말합니다. 나 요즘 복지관에서 일해. 응, 봤어. 봤어? 급식실에서 너 봤어. 근데 날 피하는 것 같더라. 나도 너를 피했어. 둘은 쓸쓸하게 웃습니다. 민호는 어때? 다시 취직했어. 작은 회사지만 잘 됐다. 응, 너도 알잖아. 우리 형편? 아들이 망했다고. 알아. 그래서 내가 일하기 시작한 거야.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영자가 인순의 손을 잡습니다. 고생했다. 너도 고생했어. 두 사람은 마주 봅니다. 우리 참 바보 같지? 영자가 말합니다. 응, 바보야. 60년 친구면서 석 달 동안 연락도 안 하고. 그러게. 다시는 그러지 말자. 응, 다시는. 약속입니다. 인수는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영자야, 너 밥 먹었어? 기억 안 나. 야, 이러면 안 되지. 인순이 핸드폰을 꺼냅니다. 배달 앱을 엽니다. 죽을 주문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 괜찮아, 나 혼자. 안 괜찮아. 내가 있을 거야. 영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배달이 왔습니다. 인수는 죽을 데웁니다. 두 그릇을 상에 차립니다. 먹자. 응. 둘은 마주 앉아 먹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숟가락을 뜹니다. 한 숟갈, 두 숟갈. 맛있다. 많이 먹어. 응. 평범한 식사입니다. 하지만 의미가 큽니다. 다시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영자는 잠들었습니다. 인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우리 둘 다 힘들었구나. 인수는 생각합니다.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영자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자책이 아닙니다. 깨달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고통에 갇힙니다. 남의 아픔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60년 친구라면. 인수는 일어나 영자의 방문을 엽니다. 조용히 들어갑니다. 이불을 덮어줍니다. 영자의 얼굴을 봅니다. 자는 얼굴은 평화롭습니다. 고생했어, 영자야. 속삭입니다. 방을 나와 소파에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합니다.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이 오면 함께 밥을 먹을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인수는 잠듭니다. 꿈속에서 봄이 옵니다. 벚꽃이 다시 핍니다. 이번엔 지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인수는 눈을 뜹니다. 낯선 천장입니다. 잠시 혼란스럽다가 기억이 돌아옵니다. 영자네 집입니다. 일어나 앉습니다. 몸이 뻐근합니다. 소파는 침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인수는 일어나 갑니다. 영자가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머리를 묶었습니다. 어제보다 나아 보입니다. 일어났어? 응, 뭐해? 차 끓이려고. 내가 할게. 앉아 있어. 인순이 가스레인지 앞에 섭니다. 영자는 식탁에 앉습니다. 평범한 아침입니다. 예전처럼 둘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칩니다. 따뜻합니다. 고마워, 인순아. 뭐가? 어제 와줘서. 당연한 거지. 영자가 웃습니다. 약하지만 진짜 웃음입니다.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천천히 해. 응.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며칠 후입니다. 인수는 복지관 급식실에 있습니다. 배식 시간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영자가 들어옵니다. 인순과 눈이 마주칩니다. 영자가 웃습니다. 인순도 웃습니다. 영자는 줄을 섭니다. 천천히 앞으로 옵니다. 어서 오세요. 인순이 말합니다. 공식적인 목소리입니다. 국 주세요. 영자도 예의 바르게 말합니다. 인수는 국을 뜹니다. 넉넉하게 담아줍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영자가 받아갑니다. 돌아서며 살짝 웃습니다. 순애가 옆에서 속삭입니다. 저분이 그 영자 씨야? 응. 화해했구나. 응. 다행이다. 순애가 어깨를 두드립니다. 인수는 계속 배식을 합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머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순과 영자는 다시 함께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나고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더 조심스럽습니다. 더 배려합니다. 어느 날 오후 둘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초여름입니다. 나무가 푸릅니다. 지은이는 어때? 인순이 묻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다행이다. 응.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렇겠지. 영자가 하늘을 봅니다. 있잖아, 인순아. 응. 그동안 내가 자랑만 했던 것 같아. 지은이 잘 됐다고, 사위 좋다고. 근데 사실은 난 외로웠어. 지은이는 바빴고 손주들은 학원 다니고 나는 혼자였어. 영자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너한테 더 자랑했나 봐. 실은 내가 외로운 걸 감추려고. 인순이 영자의 손을 잡습니다. 나도 몰랐어. 미안해.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둘은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우리 참 웃기지? 영자가 말합니다. 60년을 함께 했으면서 정작 중요한 건 말 안 했잖아. 그러게. 이제라도 말하자.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응, 그러자. 약속입니다. 진짜 약속입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호는 회사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돌아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엄마, 이번 달 급여 나왔어요. 받으세요. 민호가 봉투를 내밉니다. 너 쓰렴? 아니에요. 엄마가 번 돈이랑 합쳐서 빚 갚아야죠. 그래도 엄마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섰어요. 이제 제가 할 차례예요. 민호의 눈이 진지합니다. 인수는 봉투를 받습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무게입니다. 고마워, 민호야. 제가 더 고맙죠. 그날 저녁 인수는 통장을 정리합니다. 자신이 번 돈, 민호가 준 돈. 합치면 200만 원입니다. 3억을 갚으려면 아직 멉니다. 하지만 시작입니다.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입니다. 인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편지지를 꺼냅니다. 펜을 듭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쓰기 시작합니다. 영자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이상하지? 우리 매일 만나는데. 근데 말로는 못할 것 같아서.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를 생각하지 못했어. 너도 힘들었을 텐데 너의 아픔을 보지 못했어. 60년 친구면서도 나는 내 것만 봤어. 인수는 잠시 펜을 멈춥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이제는 알아. 함께 산다는 게 뭔지, 서로의 아픔을 나눈다는 게 뭔지. 나는 너를 용서하고 너도 나를 용서해줬어. 그게 우정이구나. 앞으로 남은 시간 우리 더 잘해보자.
힘들 때 말하고 외로울 때 기대고 그렇게 함께 늙어가자. 사랑해, 내 친구. 인순이 편지를 접습니다. 봉투에 넣습니다. 이름을 씁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습니다. 서랍에 넣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오면 주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간직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편지가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며칠 후입니다. 인순과 영자는 복지관 옥상에 있습니다. 화분을 심고 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는 토마토, 여기는 고추. 영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키울 수 있을까? 해봐야지. 둘은 흙을 파고 모종을 심습니다. 손에 흙이 묻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인순아. 응. 우리 참 많이 겪었다. 그러게. 남편도 보내고 아이들도 키우고 아프기도 하고. 영자가 흙을 만집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더라. 뭐가? 인생. 우리 인생. 영자가 웃습니다. 아직도 할 게 많아. 토마토도 키워야 하고 손주들도 봐야 하고. 그러게. 인순도 웃습니다. 70 넘어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 맞아. 둘은 모종을 다 심습니다. 물을 줍니다. 초록잎이 햇살에 반짝입니다. 잘 자라라. 영자가 속삭입니다. 우리처럼. 인순이 덧붙입니다. 둘은 마주보고 웃습니다. 저녁입니다. 인순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민호가 거실에 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뭐해? 업무 자료요. 내일 회의 있어서. 그래, 힘내. 엄마는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 영자랑 화분 심었어. 영자 이모요? 다행이다. 화해하셔서. 민호가 웃습니다. 응, 다행이지. 인수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많은 게 변했습니다. 석 달 전 자신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영자와 싸웠고 아들이 실패했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아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영자와도 화해했습니다. 아니, 더 가까워졌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구나. 인수는 미소 짓습니다. 70이 넘었지만 아직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할 일도 많습니다. 토마토를 키우고 빚을 갚고 친구와 웃고 아들을 응원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인수는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날씨가 맑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영자입니다. 인순아, 오늘 복지관 끝나고 영화 볼래? 영화? 응, 오랜만에. 우리 옛날에 자주 봤잖아. 그랬지. 그럼 오늘 보자. 내가 예매할게. 그래. 전화를 끊습니다. 인수는 웃습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나갈 준비를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입니다. 하지만 눈빛은 밝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현관을 나섭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아파트를 나와 길을 걷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나무가 흔들립니다. 복지관이 보입니다. 익숙한 건물입니다. 일하는 곳입니다. 친구를 만나는 곳입니다. 인수는 걸어갑니다. 앞으로도 걸어갈 것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다치면 아물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으며 인생은 계속됩니다. 벚꽃은 졌지만 또 다른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인순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쓰이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한 줄씩, 한 걸음씩. 인수는 복지관 문을 엽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계속됩니다. 언제나처럼